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우리나라를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뉴스로만 접한 사람들은 전쟁 중인 국가 또는 이번 코로나 방역의 중심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종전이 선언되지 않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추가로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BTS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한 번이라도 와본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공격적이거나 폐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방문을 해본 사람의 경우에는 평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치안이 잘 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지만 어딜 가도 청결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천공항에서 처음 마주하는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순위권에 꼽히는 시설과 깔끔한 풍경이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바로 이어지는 지하철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온 외국인이라면 놀랄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청결에 대한 점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패스트푸드점만 보더라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나 버거킹, 그리고 KFC 등은 전 세계적으로 체인을 가지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와 해외 패스트푸드점의 가장 큰 특징은 뒤처리 방식에서 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뒤처리의 특징은 여러 가지 칸으로 분류되어 분리수거가 쉽게 되어 있고 중요한 점은 고객들이 알아서 양심껏 분리수거를 한다는 점이죠.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버거킹만 하더라도 빨대를 넣는 칸, 남은 음료를 버리는 곳, 플라스틱 컵을 세워두는 곳, 음식물 버리는 곳, 마지막으로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곳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먹고 나가는 손님마다 알아서 분류해서 넣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업원들이 성실히 정리를 하는 것도 깔끔한 모습에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개개인들이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비교되는 걸까요? 우선 쓰레기통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큰 입구 하나에 모든 쓰레기를 한 번에 처리해버리는 시스템인 것이죠. 버리는 사람은 편하게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생상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파악이 가능하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먹던 트레이를 버리지 않고 제자리에다가 버려두고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실수로 그랬다고 하기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버리고 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떠오르네요. 깨진 유리창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더 폭력적이거나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실험에서 나온 이론인데 주변에 한두 명이 대충 버리고 가니 거기에 동조되어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더 악화되는 모습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애초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모두가 다 같이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관련 글이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외출해서 식사를 하기는 어렵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버거킹에 가면 한숨만 나온다. 코로나 때문에 간단히만 먹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위생 상태가 안 좋아. 쓰레기를 대충 버리고 가고 그 위에 쓰레기가 더해지니 없던 바이러스도 생산될 것 같아. 2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이탈리아와 다른 점은 분리수거 쓰레기통이었는데 손님들이 알아서 분리수거까지 제대로 마치고 간다는 것이었어. 애초에 더러워질 수 없는 문화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방역에서도 주목을 받는 성과를 이뤘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점과 비교되는 유럽의 상황에 한탄하는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맥도날드에서는 절대로 입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직원들의 위생 문제는 매년 터져나오고 있으며 바닥걸레로 테이블을 닦는 사진은 평범한 수준에 불과하지. 햄버거가 땡기면 로컬 식당을 찾아가서 먹기를 추천해. 한국과 싱가포르, 일본의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보다 청결에 대한 개념이 강하지.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공항이나 지하철 같은 공공시설도 훨씬 깨끗하고 위생적이라서 놀랄 거야. 경험 없이 무시하기에는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들이다.
저녁 시간 이후에 마드리드의 패스트푸드 식당들은 술 취한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어버린 지 오래야. 24시간 영업하고 사장이 아닌 매니저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와서 잠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나간다. 물론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쓰레기들이 가득해서 직원들도 자주 그만두는 편이야. 유럽에도 몇몇 나라에서는 버거킹에서도 분리수거를 요청하지만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플라스틱과 종이 그리고 음식물까지 분별 없이 한 번에 버린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편리하지만 환경과 사회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한국 방식을 적용해야 돼. 코로나 사태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회사들이 망하고 있어. 이제는 프랜차이즈 식당들의 일자리가 가장 유용하고 접근성이 좋아졌다. 시내 한복판의 가게는 밤에 정말로 더럽기 때문에 시급이 올라가긴 하지만 한 달만 일하고 나면 견딜 수 없어. 돈에 대한 욕심만 내려놓으면 프랑스는 아직 살만한 나라야. 사실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햄버거랑 플라스틱을 같이 버릴 때면 찝찝할 때가 있었어. 엄청 편하기는 했지만 누가 분리를 할지 걱정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폴리의 패스트푸드 지점에서는 쓰레기를 방치하고 나가는 손님들이 더 많아. 너무 더러워서 앉을 자리가 없을 때면 바로 테이크아웃을 하기도 한다. 나도 술 먹은 날이 아니면 밤에는 버거킹에 가지 않아. 직원들도 매니저가 출근하기 전까지 청소를 미뤄두고 쓰레기를 쌓아둔다. 패티와 소스가 썩은 것 같은 냄새를 맡을 때면 식욕이 순식간에 사라져.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바르셀로나 버거킹에서 야간에 일해라. 3년 전까지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배우고 프랑스로 돌아왔어.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매장들에서 한국인들은 적어도 본인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나간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도 자리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리고 카페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게에는 완벽한 분리수거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상이었는데 파리에 오니까 테이블이 더러운 것을 보면 내가 민망해져. 프랑스에 있는 맥도날드와 버거킹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청결을 유지할 수가 없어. 다양한 국가와 인종들이 한 곳에서 만나면 성숙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대부분 새벽에는 포기하고 있다가 맥모닝을 팔기 전에 청소를 시작하지. 같은 버거킹인데도 나라별로 쓰레기통이 다른 이유를 모르겠어. 한국에 있는 분리수거통을 로마에 도입하면 조금이라도 직원들의 수고를 덜어줄 거야.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홀 관리 직원이 적기 때문에 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단 음식을 먹고 쓰레기통이 가까이 있는데도 옆자리에 쓰레기가 올려져 있으면 똑같이 따라하는 심리가 있지. 한국인들도 근처 테이블에 쓰레기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따라하게 되어 있다. 원래 깨끗할수록 깨끗이 유지하고 더러운 장소는 모두가 더럽히는 것이 보통이야. 사진을 보고 우리 동네 버거킹인 줄 알고 들어왔어. 작년 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새벽에 친구랑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 노숙자들과 취객의 콜라보레이션이 엄청나서 직원들도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거든. 새벽 장사하면 매출이 늘긴 하겠지만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는 문을 닫는 것이 좋겠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